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의 미국 증시 하락 원인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과거 자료와 현재 시장을 분석하면서 금리 상승 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빅데이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미국 주식 2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 코카콜라, 핀터레스트, 미국 금융주들에 대한 최근 소식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과 S&P만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7%까지 오른 점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올해 3월에 있을 페드 미팅에서 25에서 50bps만큼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61.3%를 차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 파란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올해 2월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무려 11%나 하락했고 그 다음 급등했을 때는 8% 하락, 작년 9월에 급등했을 때는 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제 급등할 때는 나스닥은 겨우 고점 대비 1.5%만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급등할 때는 크게 하락해야 맞는데 나스닥은 하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 시장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금리 인상 이슈는 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물론 페드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값으로 시작한다면 시장은 충격이 올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드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관련된 정보를 말해주고 있고 여러 애널리스트들 또한 분석해서 정보를 공유해주기 때문에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 금리 인상 때는 나스닥이 19% 가까이 하락했지만 그 이유는 지금같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아닌 갑자기 금리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 계속 정보를 주고 있고 시장은 조금씩 선반영했기에 19%만큼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국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해도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71%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악재이며 나스닥의 우상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금리 인상 이슈로 좋은 주식이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시장의 종목별 주가 흐름을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강세로 에너지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은 금융주들이 그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고 커뮤니케이션도 부진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트위터, 핀터레스트, 스냅, 준비디오 모두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석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10년 동안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는 디지털 혁명을 크게 부추겼고 전 세계가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금융거래가 전자결제 방식으로 처리됐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이지만 특히 제약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제품들이 디지털화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빅데이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도 단순히 전방의 차량만 분석한다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 신호등, 그리고 좌우, 후방 차량까지 모두 데이터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빅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유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빅데이터 관련 미국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인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빅데이터 속에서 AI를 통해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은 오사마 빌라덴을 팔란티어가 찾은 사건이죠. 그 외에 정보기관 및 국방부와 협력, 금융기관에서의 의심거래,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의 부품 결함을 찾는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은 워런 버핏이 투자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회사이며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데이터를 모두 통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신 자료처럼 2027년까지 1000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해준다면 여기 보이는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두 회사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지만 빅데이터가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각자의 투자 기준에 맞춰 투자 또는 관심 종목 정도 추가해 놓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핀터레스트가 최근에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핀터레스트 주가는 구겐하임이 서비스 수요와 사용자 이탈을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이에 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핀터레스트 광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겐하임은 전체 글로벌 잠재 고객이 11월 말 기준 2.27억 명에서 연말에 2.18억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최대 총 고객수 2.93억 명에서 2회 연속 감속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또한 46달러에서 39달러로 하향했습니다.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페이팔 하락이 시작했고 결국 인수를 취소했는데 지금 보면 페이팔이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핀터레스트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보잉도 올랐습니다. 보잉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저가 항공사인 얼리진 에어가 보잉의 737 맥스 50기 발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 규모는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항공기 구매는 얼리진 에어가 기존에 고수하던 중고 항공기를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과 대비되는데요. 또한 얼리진 에어는 약 100기의 에어버스 기체를 운용해왔으나 보잉으로 브랜드를 전환했습니다. 항공기 브랜드 전환은 파일럿 재훈련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대형사들에 이어 초저가 항공사들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잉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올해 보잉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한 기관들이 대부분인데요. 아직 코로나 이전 매출인 20빌리언 달러까지는 멀었지만 조금씩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온다 해도 계속되는 항공기 수요와 확고한 매출을 바탕으로 잘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강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구겐하임이 핀터레스트를 안 좋게 평가했다면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매수 투자 의견과 함께 66달러의 타겟 주가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나 접대 등의 서비스에 대한 억눌리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 제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고 지난 수개월간 신흥국 시장에서 코카콜라 제품 소비가 활발했다는 점도 코카콜라에 대한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이전 전고점을 뚫고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시 보수적인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59년간 배당을 상승시켜온 코카콜라는 충분히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올해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웰스파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2022년 금융주 가운데 최고 선호 주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어제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융 ETF인 XLF는 이미 크게 상승했는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선반영하고 있기에 실제 금리 인상 발표 시에는 금융주들이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올해 3번이나 예상되어 있고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배당을 받으면서 가져가기에는 금융주들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